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명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DNA보다는 일상생활 습관과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조용히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들이 7가지 있습니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연구에 뒷받침되며 실제로 질병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신호는 지금까지 가장 간과되기 쉬운 신호이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 신호는 당신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그냥 존재할지 예측해줍니다. 걷는 속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 길을 건널 때의 조금 느린 속도, 연석에서 발을 내딛기 전 망설임, 누군가 인도에서 지나갈 때 잠시 멈추는 것,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걷는 속도는 당신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당신의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걷는 것이 운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걷는 속도, 그리고 걷는 속도가 신체 전체의 기능을 보여주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메디컬 어소케이션에 발표되고 수십 년간의 노인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 연구에 따르면 초속 0.8m, 약 2.7피트/초 이상으로 걷는 노인은 느리게 걷는 노인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글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강한지, 다리가 여전히 힘을 실어 나를 수 있는지, 그리고 뇌가 움직임을 조절하고 낙상을 피할 만큼 빠르게 활성화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통합의 문제입니다. 걷는 속도는 신경계 전체의 지표입니다. 걸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육이 갑자기 쇠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자세가 부드러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보폭이 짧아집니다. 주변 환경보다 지면을 더 많이 살피게 되고 반응 속도가 아주 약간 느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가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걸음이 느려지는 것은 심혈관계 근력이 약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뛰지 않거나 폐가 호흡할 때마다 충분한 산소를 흡입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와 무릎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협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뇌의 처리 속도, 즉 환경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몸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어깨를 두드려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걷는 속도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되찾을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폭, 걸음걸이 리듬, 걸음걸이에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의도적인 연습뿐입니다. 헬스장이나 러닝머신은 필요 없습니다. 걸을 장소와 움직이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 그 다음 15분, 그리고 20분씩 걸어보세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빠르게 걷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더 깊이 숨을 쉬고 팔을 휘두르며 걸음걸이에 집중하는 그런 속도 말입니다. 바로 그때 마법이 시작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박수가 적응하고 폐가 확장되고 신체 조정 능력이 향상되고 뇌는 다시 이 몸이 아직 준비되었고 반응하고 살아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걷는 속도는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느리게 걷는 사람들은 종종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주저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않고 아래로 시선을 돌리고 중심을 잃고 걸음을 짧게 하게 됩니다. 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이는 더 큰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움직임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빠르게 걷기 시작하면 온몸에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파급됩니다. 움직임이 지닌 감정적 힘을 잊지 마세요. 빠른 걸음은 근육을 깨울 뿐만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엔돌핀을 분비하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관점을 재정립합니다. 빠르게 걷는 것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강인함을 느끼고 세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속도를 늦추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생각에 도전해보세요. 전력 질주할 필요도 없고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걷는 속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걷는 몸은 더 많이 앉아있고, 더 많이 쉬고, 계단을 피하고, 심부름을 피하고, 외출을 피하는 몸이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몸, 하루 단 몇 분이라도 세상과 함께하는 몸은 활동적이고, 참여적이며,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숫자가 아닌 정직함으로 속도를 측정하세요. 주차장을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나요? 10살 어린 사람과 속도를 맞출 수 있나요? 지치거나 뻐근함 없이 걸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능력을 보호하고 훈련하고 유지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천천히, 꾸준히 회복하세요. 모든 걸음이 중요합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히 당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력, 사소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악력, 커피 머그잔을 쥐는 방식, 문 손잡이를 돌리는 방식, 식료품 봉지를 꽉 쥐는 방식 등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악력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건강 검사일지도 모릅니다. 악력은 거짓말도 숨기지도 않습니다. 악력은 당신의 심장, 뇌, 신경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실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손의 힘을 통해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더 랜시트의 연구는 의사들조차 충격에 빠뜨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악력이 혈압보다 사망 예측에 더 강력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체질량 지수, BMI, 심지어 안정시 심박수도 아닌 손에 쥐는 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대 수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력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몸과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신경계가 여전히 정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혈관계가 사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체가 압력에 잘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악력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손의 힘만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않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근육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거나 신경계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 연결, 즉 물건을 잡고, 쥐고, 옮기는 능력을 잃기 시작하면 그 쇠퇴는 손목에서 멈추지 않고 안쪽으로 퍼져나갑니다. 병뚜껑을 열고, 열쇠를 돌리고, 펜을 떨어뜨리지 않고 잡고, 손줄을 얹고, 식료품을 옮기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글을 쓰거나 셔츠 단추를 채우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관절염이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도움은 회피가 아니라 사용을 통해 얻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힘을 되찾고 이를 통해 동작과 협응력을 조절하는 전체 시스템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손은 뇌, 척추, 신경, 근육, 힘줄, 그리고 악력으로 이어지는 긴 사슬의 마지막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고리를 강화하면 전체 사슬이 더욱 단단하게 당겨집니다. 몸이 하나로 기능하는 방법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그립 트레이너를 사용하세요. 팔뚝과 손가락 근력을 강화하는 휴대용 저항 운동기구입니다. 소파 옆이나 차 안에 하나쯤 비치해 두세요. 스트레스볼을 사용하세요. 매일 저녁 한쪽 손에 10에서 15회씩 쥐어짜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 있더라도 가능하다면 튼튼한 막대에 매달리세요. 가벼운 가방이라도 직접 들고 다니세요.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대신 해주지 않도록 하세요. 손을 매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되찾으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수건을 꽉 쥐거나, 천을 짜거나, 굳은 뚜껑을 두 손으로 힘껏 돌려서 여는 것과 같은 행동 말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자주 반복하면 근육과 신경계가 다시 훈련되어 버티고, 몰입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경계를 되살리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악력이 회복되면서 자신감도 함께 회복됩니다. 자세가 좋아지고, 걸음걸이가 더욱 안정되고, 균형 감각이 안정되며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몸이 튼튼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내고 의도적으로 움직이며 구경만 하는 대신 삶에 참여합니다. 보디빌더처럼 튼튼한 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들어 올리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능력 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가방을 들고 있어도 손이 반쯤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무언가가 미끄러져도 얼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말입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악력이 뇌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인지 연구에 따르면 손이 강한 사람들은 더 예리한 사고력을 가진 경향이 있는데 악력은 운동 조절 능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조절 능력은 실행 기능, 기억력, 집중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악력은 힘일 뿐만 아니라 지능, 인지 능력, 안정성, 그리고 장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악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약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그저 몸에 필요한 자극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무언가를 집어들고 조금 더 오래 들고 다니세요. 꽉 쥐고, 잡고, 매달리고, 악력을 훈련하고, 삶을 다시 손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강한 악력, 강한 심장, 강한 그립, 날카로운 두뇌, 강한 그립, 긴 수명. 그 목적 의식을 놓치지 마세요. 목적에는 깊은 생물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동기나 사고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도, 목표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모든 것의 숨은 엔진이며, 그 엔진이 꺼지면 다른 모든 것, 즉 호르몬, 뇌 기능, 면역력, 균형 감각, 심지어 움직이려는 의지까지도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살아있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빛을 발하고 그 빛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목적을 직업, 유산,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명처럼 큰 무언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이 시점에서 목적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깨어날 이유가 있는 것, 침대에 누워있는 대신 일어나 앉게 하는 무언가, 당신의 생각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주변에 살아있는 세상과 연결시키는 무언가입니다. 사람, 프로젝트, 조용한 습관, 산책, 기도, 매일의 약속 등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시간 대학교의 한 주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 상태,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연구기간 동안 사망 가능성이 훨씬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목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수면을 개선하고, 염증 지표를 낮춰줍니다. 뇌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몸이 활동적으로 지낼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사라지면 그 쇠퇴는 빠르게 진행되며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불안함, 그 다음에는 지루함, 그리고 조용한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늦잠을 자고, 계획을 취소하고, 상관없어 또는 무슨 소용이야 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루가 뒤죽박죽 섞이고, 배고픔보다는 습관적으로 더 많이 먹고, 통증이 없는데도 덜 움직이고, 몸이 무겁지 않아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계는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행동할 준비를 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결국 멈춥니다. 은퇴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휴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절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은퇴하고 마침내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전, 책임감, 그리고 긴박함에서도 멀어집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이러한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과로 때문이 아니라 참여 부족 때문입니다. 몸은 단순히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행동을 통해 몸에 아직 할 일이 있고 신경 쓸 가치가 있으며 헌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뇌가 신경전 달물질을 생성하고 면역 체계가 깨어 있도록 하고 근육이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예리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할까요? 무엇이 여전히 나를 호기심에 채우고 있을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해도 나는 무엇을 할까요? 그 답은 거창하거나 인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것, 토마토를 키우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 후배에게 멘토링을 하는 것,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것, 누군가를 돌보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진솔해야 합니다. 감정에 다이 없으면 하루는 의미를 잃고 하루가 의미를 잃으면 몸도 구조를 잃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사라지면 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몸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류는 사람들이 죽음이 아니라 단절해서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나이에서든 삶의 목적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에 새로운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폐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계속 뛰게 해. 누군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에 아직 창조가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라고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참여하고, 다시 봉사하고, 다시 알아차리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집중력, 힘, 식욕, 걸음걸이의 안정감, 수면의 리듬, 생각의 명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의 의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적의식을 잃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하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그 공허함은 단순히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에서 오는 모든 신호처럼 이 신호는 당신에게 반응하라고 요구합니다. 크든 작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개인적이든 공유적이든 자신만의 이유를 찾으세요. 그 이유가 당신을 움직이게 하세요. 왜 아직 여기 있는지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표류를 멈추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박수는 며칠 안에 호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시 심박수가 높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진단이 아니라 일종의 초대입니다. 리듬을 되찾을 기회, 심장, 더 나아가 온몸의 속도를 늦추고 힘을 북돋아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이미 낮고 건강하다면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습관을 들이세요. 숨 쉬고, 걷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이 괜찮을 때에도 매일 몸을 진정시키세요. 차분한 마음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차분한 마음은 더 오래 살 수 있는 마음이며, 차분한 마음은 어떤 약도 줄 수 없는 선물, 바로 몸 안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좌절해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즉 회복 탄력성은 타이머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분이나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뿐만 아니라 나쁜 날에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측정됩니다. 낙상, 질병, 실망 또는 상실을 겪은 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복 속도는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수가 좌절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좌절은 찾아옵니다.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감기,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일상의 변화 등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드문 일이 아니라 노화라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들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입니다. 회복 속도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몸이 여전히 적응하고 있고 신경계가 스트레스 후에도 조절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면역 체계가 염증을 유지하지 않고 마음이 슬픔이나 좌절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내면의 유연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검사 결과나 피트니스 트래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며칠 만에 회복되나요? 아니면 몇 주 동안 계속되나요? 허리를 다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쉬고 움직이면 금방 낫나요? 아니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재발하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질문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회복이 늦어지는 것은 단순히 뼈가 늙거나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 즉 투쟁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는 신체 시스템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빠른 회복은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회복하고 방출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호르몬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가 여전히 몸의 명령을 따르고 마음가짐이 치유에 저항하는 대신 치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회복 탄력성은 겉보기와는 다르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쁜 관계 후 얼마나 오랫동안 속상한 마음을 유지하시나요? 슬픔 때문에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잠도 자지 못하고 친구와 전화도 못하시나요? 실망감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다가 털어내 버리시나요? 감정적으로 더 빨리 회복하는 사람들은 차갑거나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조절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모든 고난을 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며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헤쳐나갑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은 보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과 수면을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슬픔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신체 질환을 덜 겪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운이나 유전이 아닙니다. 연습이며 강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시작하세요.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고 매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면 신경계에 닻을 내려 혼란이 닥쳐도 완전히 풀리지 않고 더 쉽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립하지 마세요. 끄고 사라지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는 회복이 항상 더 빠릅니다. 간단한 전화통화, 이웃과의 커피 한 잔, 손주와의 웃음은 단순한 사회적 만남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발전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당신의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거나 큰 좌절을 겪더라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몸은 믿음의 귀 기울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믿으면 연약해집니다. 자신이 여전히 적응력이 있고 훈련이 가능하며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몸은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바로 그 믿음만으로도 당신의 화학작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복력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상 후에도 뼈가 다시 튼튼해지고 병들어도 폐가 튼튼해지고 혼란 속에서도 정신이 맑아지고 실망 속에서도 희망이 되살아나고 상실 속에서도 에너지가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최근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을 느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하지만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잠이 부족한 걸까요? 덜 움직이는 걸까요? 배출구 없이 스트레스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침묵 속으로 도피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답변은 회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인내심, 더 많은 의도, 더 많은 경청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의 좌절에 직면할 때 그저 참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진짜 나이는 거울 속이 아니라 회복하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외로움은 치명적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며칠 동안 누군가와 이야기하지 않거나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거나 일상적인 관계를 끊는 것은 소리 없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깊고 의미 있는 관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매일 이야기하고, 나누고, 경청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사회적 유대감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우울증을 줄이며 수명을 연장합니다. 당신의 낙관주의. 이 마지막 낙관주의는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여전히 기쁨, 사랑 또는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노인들은 더 오래 삽니다. 낙관주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감정의 추진력입니다. 낙관주의는 당신의 영혼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7.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는 위약 효과가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마지막 조언. 당신의 미래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장수의 비결은 바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하루하루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